저는 김혜숙입니다. 60살의 이발소 주인이죠. 시골 읍내에서 30년을 넘게 이발 가위를 손에 쥐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했고 아이 셋을 키우며 혼자서 이발소를 지켜왔어요. 손재주는 좋은 편이고 자존심도 강한 편이지만 정은 많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발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이발소 문에 폐업 공고를 붙이기로 마음먹은 날이니까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죠.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혜숙 씨, 이제 그만 쉬어야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게 말을 건넸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손가락 관절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았죠.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읍내 입구에 새로 생긴 미용실로 가고 남은 건 몇몇 단골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폐업 공고문을 쓰는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말일부로 혜숙 이발소는 문을 닫습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마치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는 느낌이었죠. 공고문을 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마지막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이발 도구들을 하나하나 닦고 정리했죠. 가위, 빗, 면도기, 수건까지. 이제 곧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문득 초등학교에 다니던 막내가 엄마 손은 마법손이야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는 거의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위를 들고 있으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딸랑, 문 위에 방울이 울렸어요. 문 닫았나요?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 노성우 씨였죠. 고등학교 시절 제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아직 문 안 닫았어요. 겨우 이 말만 나왔어요. 마지막 손님으로 머리 좀 잘라주시겠어요? 노성우 씨가 문에 붙은 폐업 공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치 처음 가위를 잡았을 때처럼 손이 떨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손님이었죠. 앉으세요. 이발사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노성우 씨가 의자에 앉았고 저는 천천히 이발 가운을 그의 어깨에 둘렀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해온 동작인데 오늘따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위를 들자 손이 떨려왔어요. 마지막 이발, 그것도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의 머리를 자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노성우 씨의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풍성했어요. 희끗희끗 섞인 검은 머리가 가위 아래로 조금씩 떨어졌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성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아직도 따뜻한 수건을 쓰네요. 그의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예전부터 저는 손님들 얼굴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정성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런 작은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조금 놀랐어요. 습관이 됐나 봐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무심코 대답했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노성우 씨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 그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늘 책을 읽던 노성우 씨를 몰래 바라보던 나,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면서 접어둔 그 마음. 모두 까마득한 옛날 일이었죠. 우연히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요. 노성우 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교장 생활을 마치고 조용한 곳을 찾다가 여기로 왔죠. 그런데 이발소 간판을 보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역시 맞았네요. 저는 말없이 그의 머리를 다듬었어요. 귀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줄은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아내분은요?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 당황스러웠어요. 이혼했어요. 10년 전쯤에요. 노성우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길을 가고요. 이제는 혼자예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머리 모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노성우 씨가 문득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잘 웃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평소라면 웃어넘기거나 대답을 피했을 텐데 오늘따라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성우 씨가 늘 책 읽던 모습을요. 이발이 끝나고 마무리로 면도를 해드렸어요. 면도기가 그의 턱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느껴졌죠.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점심 드셨어요? 면도를 마치고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드리며 물었어요. 아직이요. 노성우 씨가 대답했어요.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평소에 나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폐업을 앞둔 특별한 날. 마지막 손님과의 식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노성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라니 기쁘네요. 이발소 문을 닫고 함께 걸어나갈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고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처럼요. 폐업을 앞둔 이발소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들떠도 되는 걸까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읍내 골목을 걸으며 노성우 씨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은 있었죠. 국밥집은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노성우 씨와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교직 생활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저는 이발소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조각조각 맞춰가는 느낌이었어요. 혜숙 씨는 참 대단해요. 홀로 이발소를 지키며 아이 셋을 키우다니. 노성우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성우 씨야말로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으니 대단하죠. 제 말에 그는 수줍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동네 어르신 몇 분과 마주쳤어요. 노인의 총무 박 씨와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노성우 씨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지만 그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발소에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가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옆집 떡집 주인 최 씨가 들어왔어요. 혜숙이, 큰일 났어. 동리가 시끄러워. 최 씨의 표정이 심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 남자랑 밥 먹는 거 봤대. 노인의 총무가 소문내고 다녀. 이발소 명의도 넘긴다더라. 사모님 되려는 거 아니냐. 별별 소리가 다 돌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단순히 옛 인연과 식사한 것뿐인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다니요. 더구나 이발소 명의를 넘긴다는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명의를 넘겨요? 그냥 문 닫으려는 건데.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말이야. 박 총무가 그 남자한테 질투심이 있나 봐. 옛날부터 혜숙이 좋아했잖아. 근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나니까 오해한 거지. 그런 이유였군요. 박 총무는 저에게 몇 번 호의를 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이웃으로만 대했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날 하루 종일 이발소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모두 소문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특히 노인의 어르신들이 많이 왔죠. 머리는 자르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만 던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일만 했죠. 소문에 대해 해명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노성우 씨였죠. 그는 소문에 대해 이미 들었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불편함을 드렸네요.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요. 동네 어르신들이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혜숙 씨에게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노성우 씨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도 느껴졌죠.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또 멀어져야 한다니요. 네, 그게 좋겠네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노성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이발소를 나갔어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30년 전 그를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날처럼요. 그날 저녁 첫째 딸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언니랑 같이 갈게. 얘기할 게 있어. 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문이 딸들에게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읍내가 보였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저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고 건물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제 마음속 작은 그리움이었나 봐요. 노성우 씨를 다시 만난 순간 그 오래된 감정이 살아났으니까요.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예순의 나이에 설렘이라니요.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제 가슴은 소녀처럼 뛰고 있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죠.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들의 표정도 하늘처럼 어두웠어요. 큰딸 미영이와 둘째 미정이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큰딸 미영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라니?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딸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랑 사귄다고요. 심지어 이발소 명의도 넘긴다면서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오해야.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 아는 분이셔.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우연히 만났는데 국밥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죠. 저도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모르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나는 그냥 이발소 문 닫으려고 했을 뿐이야.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미정이가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어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노성우 씨에 대해 설명하려면 제 오래된 마음까지 드러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건 지금 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는 분이야. 더 이상은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소리만이 이발소 안을 채웠죠.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미영이가 한 발 물러섰어요. 갑자기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요. 알아, 고마워.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걱정해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 그때 이발소 문이 열렸어요. 노성우 씨였죠. 우산을 들고 들어온 그는 딸들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요, 기다려요.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이분이 바로 소문의 주인공이신 노성우 선생님이셔. 내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내 옛 지인이야. 딸들은 노성우 씨를 빤히 바라봤어요. 노성우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노성우 씨의 차분한 목소리와 예의 바른 태도에 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성우 씨, 잠시만요. 제가 말했어요. 딸들과 이야기 중이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노성우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조용히 이발소를 나갔고 빗속으로 사라졌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시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봐, 그냥 평범한 분이잖아. 딸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에요. 미정이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표정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딸들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걱정 마. 엄마는 그저 이발소 문 닫고 조용히 지낼 계획이야. 그분과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었죠. 노성우 씨에 대한 제 감정은 그저 잠시 피어난 들꽃처럼 다시 시들어버려야 할 것 같았어요. 딸들은 조금 마음이 놓인 듯 했어요. 그들이 이발소를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 눈물 같았어요. 흘리지 않은 눈물이요. 그날 저녁 노성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가 이해했으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폐업을 일주일 앞두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각각의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래된 이발 가위, 남편이 선물해준 거울,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까지 모두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폐업을 앞둔 날들 동안 단골 손님들이 한 명씩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러 온 거였죠. 70이 넘은 김할아버지는 혜숙 씨, 당신이 문 닫으면 우리 머리는 누가 잘라주나?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읍내 입구에 새로 생긴 미용실을 추천해 드렸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죠. 30년 동안 한 사람에게 머리를 맡겨온 분들에게 새로운 곳은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가게를 정리하던 그날 저녁, 문득 이발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문 앞에 놓인 붉은 국화 한 다발이었죠. 처음엔 누가 놓고 간 건지 몰랐지만 그 옆에 놓인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혜숙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삶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네요. 아름다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국화 꽃잎을 살며시 만져보았죠. 붉은 국화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사랑, 조용한 존중, 삶의 마무리 같지만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응원. 그 모든 의미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죠. 노성우 씨의 진심이 담긴 편지와 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60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가까웠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을 뿐,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노성우 씨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정에서 책을 읽던 노성우 씨를 멀리서 바라보던 날들이 꿈에 나타났죠. 그때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생각났습니다. 딸들은 여전히 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무시할 수 없었죠. 폐업 전날 마지막으로 이발소를 정리했습니다. 가위와 면도기를 닦고 오래된 사진들을 박스에 담았죠. 그러다 문득 노성우 씨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붉은 국화와 편지에 대한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노성우 씨는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노성우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저예요, 김혜숙입니다. 꽃과 편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성우 씨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은데요. 할 말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 이발소에서요. 마지막 날이니 여기서 보면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결심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소문과 딸들의 반대로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 예순에 새롭게 시작하는 감정이 조금은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이발소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붉은 국화가 전해준 메시지처럼 삶의 마무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노성우 씨가 보내온 붉은 국화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죠. 붉은 국화는 늦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늦은 사랑이라 해도 사랑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장했습니다. 폐업 마지막 날인데도 마음이 가볍고 설렐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가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돈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이발 도구들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았죠.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9시가 되어 문을 여는데 평소보다 빨리 노성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성우 씨는 전날과 달리 조금 더 격식 있는 차림으로 나타났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성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발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폐업 마지막 날인데 방해가 될까 걱정했는데 와도 괜찮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발소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노성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때마침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이발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동네에 이발소 명의를 넘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노성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노성우 씨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혜숙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발을 배워 당신과 함께 가게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성우 씨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교직을 은퇴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혜숙 씨를 다시 만났고 생각했습니다. 이발사 기술을 배워서 함께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소문이 먼저 퍼져버렸네요. 노성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소문과 오해로 인해 생긴 딸들과의 갈등,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폐업을 결정했지만 완전히 내려놓기는 아쉬웠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갑자기 끝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우 씨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정말로요. 노성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가 반달처럼 휘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들이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설득해보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노성우 씨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정오가 다가올 무렵 노성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혜숙 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폐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노성우 씨가 떠난 후 저는 홀로 이발소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새로운 시작. 처음에는 부끄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설렐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들에게 연락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성우 씨의 진심을 전하고 제 마음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은 불안했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생겼습니다. 붉은 국화가 전해준 메시지처럼 삶의 마무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는 해가 이발소 창문으로 비추며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발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딸들과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세 딸 모두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왔습니다. 미영이, 미정이, 그리고 막내 미란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성우 씨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딸들과 노성우 씨가 제대로 만나는 자리였죠. 저녁 식사는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딸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각종 반찬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와줘서 고마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성우 선생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우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성우 씨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 동네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저를 다시 만나게 된 인연까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발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것은 은퇴 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숙 씨의 이발소를 함께 이어가면서 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어요. 노성우 씨의 말에 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어머니는 어떤 관계인가요? 노성우 씨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에 서로 알고 지냈고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혜숙 씨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큽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정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성우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단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만남과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니.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내 남은 인생도 소중하단다. 말을 마치고 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영이와 미정이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막내 미란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사람 아빠는 아니지만 엄마 곁에 나쁘진 않네요. 미란이의 말에 다들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엄마 행복도 생각해야죠. 미란이의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 말에 미영이와 미정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가면 돼. 안심시키듯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노성우 씨는 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발 기술을 배워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저와 함께 작은 규모로 이발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미란이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다 컸으니 엄마 인생 찾으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응원해주는 딸의 모습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딸들을 배웅하고 노성우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둘 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고 이발소도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성우 씨를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렘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발소 앞에 서서 새로운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숙과 성우의 이야기 이발소라는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딸들이 선물해 준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대했던 딸들도 이제는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발소 내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성우 씨가 직접 만든 이발 도구 거치대가 벽면에 설치되었고 오래된 의자들은 더 편안한 새 의자로 교체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한 이발소는 이제 단순한 이발소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노성우 씨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아 이발 기술을 금방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 제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커트는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이전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노성우 씨와 함께하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의 총무 박 씨는 처음에 질투심의 소문을 퍼뜨렸지만 나중에는 직접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발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성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길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혜숙 씨, 행복한가요? 노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성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인연을 이제 와서 맺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성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 노성우 씨가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혜숙 씨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색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우리 앞으로는 서로의 거울이 되기로 해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울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을 비춰주었으면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서로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노성우 씨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성우 씨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이발소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노성우 씨가 선물해준 거울을 놓았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3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눈빛만은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활기찬 눈빛이었죠. 노성우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퇴 이발사 부부로 불리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폐업하려던 이발소에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읍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60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날 문득 머리를 자르러 온 남자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성우 씨와 함께 이발소 불빛을 다시 켜고 서로의 거울이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